네, 삼진제약에서 만든 VCLC 하루 엔진, 여러분이 하루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만 모아서 하나의 부릉부릉 하루 엔진. 엔진 시동 걸어야죠. 여러분의 하루 엔진은 네. 3프로TV의 오늘 아침 라이브. 아유, 고맙습니다. 착착 맞아 떨어지네요. 네. 제가 보통 수급을 많이 봐요. 수급. 네, 그러니까 뭐 수요하고 공급이 좀 잘 안 맞는 거는 어지간하면 다 봅니다. 이게 네. 구리가 됐든 뭐 아연이 됐든 뭐 증시가 됐든 어디서 좀 공급망적인 문제가 생기나. 그렇죠. 그래서 가격 변동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와 이게 어제 이거 약간 그 뭐 에피소딕하게 드리는 얘기예요. 네. 어제 갑자기 소금이 쇼티지라고. 그래갖고 소금이 쇼티지가 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금의 어떤 공급 부족이 있나. 그래서 어저께 그 정부에서도 그 발표를 했어요. 네. 그 해수부에서 이게 천일염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면은 정부가 좀 수매해서 할인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정부에서까지 소금 관련한 대책을 내놓는다 그래서 이게 소금 쪽에 뭔가 수급 문제가 있나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청 사재기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기 전에 소금을 한 10년치 사놓겠다. 그러다 보니까 좀 쇼티지가 났다 그래가지고 10년치. 이게 제가 다양한 뭐 이번에 설탕도 얼마 전에 쇼티지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기후 위기가 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번에 뭐 엘니뇨가 좀 우려가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천일염 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놀란 건 증시가 굉장히 셌습니다. 증시가 미국 증시. 뭐 연준의 매파적 감성이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아니 어제 제가 저녁 하던 그 시간에는 선물, 나스닥 선물 뭐 이런 게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선물이 어저께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요? 저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선물 주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정프로님이 생일 선물도 이렇게 주시고 하셨는데. 네, 어제 선물. 그러나 어제 선물이 안 좋았다가 본장에서 올라간 거죠? 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는데 좋아도 이렇게까지 좋을지는 몰랐어요. 네. 그냥 뭐 들어올렸습니다. 3대 지수가 다 1% 넘게 올랐어요. 다우존스도 1.2, 뭐 나스닥도 1.15, 뭐 S&P 500도 1.2. 이거 다 거의 뭐 최근 기준으로 다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이게 올해 안에 2번 올린다 그랬던 파월을 비롯한 연준의 뭐 감성은 전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문홍철 팀장님 얘기가 차라리 확실하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찍을 때 그냥 어차피 지금 약하게 갈 거면 서로 맞춰서 위로 찍자. 뭐 그런 정도가 의심될 정도로 강한 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현재 그 첫 번째 뉴스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게 그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뭐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 있나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주체가, 그러니까 돈을 여럿이서 돈을 막 써야 경제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경제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보면은 부채 한도 협상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못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가 특별히 돈을 더 쓸 겨를은 없고, 그러면 이제 통화 당국에서 돈을 더 풀어주냐? 근데 지금 뭐 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기업 쪽을 보면은 제조업 PMI는 50 이하로 내려와 있는 지가 됐고, 서비스업 PMI는 이제 50에 딱 걸려 있고. 그럼 남은 게 지금 이제 소비 정도가 남아 있는 건데, 이 소비가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서 뭐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인플레이션의 고금리에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니까 전월보다 0.3%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은 0.2%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근데 오히려 플러스 0.3%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올라갔고, 이제 코로나19 때 쌓였던 저축이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전체 경제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는 오히려 또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라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도 이제 26만 2천 건으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건 역사적인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표상으로 좀 그러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보여주고 있는 거는 미국 소비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탄탄하다는 거고 이런 시장이 탄탄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더 뒤로 미루다 보니까 네. 미국 연준이 좀 무섭게 얘기를 해도 시장은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일부 언론에 쓴 표현 중에는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냐 뭐 금리도 안 올릴 거면서 네네. 말은 그렇게 무섭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 시장이 연준을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증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이제 끝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정프로의 전망. 일단 가처분 소득과 그리고 이제 실질 이제 소비하는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 이제 거의 붙었어요. 붙었고 그리고 이런 자료 아마 많이 못 보셨을 텐데요. 미국 내 RV 차량. 예. 요거 판매가 있습니다. 아. 경기를 나타내는 굉장히 민감한 지표 중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정말 돈 있고 여유 있을 때 사는 거니까. 그렇죠. 좀 외부로 좀 나가시는 분들, 여행 다니시는 분들. 지난달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RV 차량. RV 차량. 또 하나 골판지 판매. 박스. 골판지 판매가 지금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요. 정프로 이런 지표 봅니다. 소비는 이제 끝물이다. 와, 그 지표들은 정말 세심하게 봐야만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정프로는 봤습니다. 네, I saw it. 예, 저도 저녁 방송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네. 저녁에 왜 자꾸 그런 거 보시죠? 아니, 아침에 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리뷰해 주시는 거는 정말 이렇게 얘기가 정말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월 말 심지어 많이 가도 7월 초중순이면 소비는 끝난다. 정프로 그렇게 이미 끝났고 이 지표로 나타나는 게 이미 그래서 6월 말 7월 초중순 그때가 이제 소비 악화되는 지표들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정프로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프로 개인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이트한 뷰였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프로그램 소개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댓글 중에 취재를 해라 뉴스 읽지 말고 근데 이 시간은 뉴스 읽는 시간입니다. 뭐 그런 거 억울해하지 마요. 아니요. 이게 프로그램 성격을 좀 말씀을 좀 뉴스 드리려고. 3입니다. 뉴스 3. 뉴스 좀 전해드리는 시간이고 물론 이제 그 뉴스에 대한 조금 더 친절한 해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의견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취재 베이스로 하는 거는 압권이라고 좋은 프로그램 따로 있다. 이걸 좀 홍보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얼마 전에 이베스트증권 신종호 센터장님 나오셔가지고 그때 3분기에는 그 중국 부양책 효과를 좀 기대를 좀 하면서 경기 민감주 쪽을 좀 보라는 얘기를 좀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철강이나 뭐 화학 이런 데들이 뭐 그렇게 기대할 게 좀 있겠냐. 근데 그날 경기 민감주가 꽤 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전해드리려고 그러는 뉴스가 1조 위안 인프라 지출과 다주택 허용을 위한 경기 부양을 검토하겠다. 중국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중국발 경기 부양에 대해서 좀 잘 안 믿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어제 그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2.75에서 2.65%로 0.1% 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이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유동성에 대한 금리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8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이제 MLF 금리를 낮추게 된 건데 이게 지난 13일에는 인민은행의 주요 단기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 낮추고 이틀 만에 MLF 금리 낮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0일에 대출우대 금리라고 해서 이게 또 사실상의 그 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금리가 있거든요. 이게 20일에 또 낮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의 경기가 리오프닝의 문제가 아니라 리오프닝한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이제 국가통계국에서 어제 발표한 얘기가 그 5월 소매 판매를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2.7이면 숫자가 되게 커 보이긴 한데 작년 같은 달 대비. 예, 예. 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그렇게 크게 좋아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4월에는 18.4% 증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7% 증가했다고 나오니까 오히려 줄었다. 예. 그리고 전망치도 한 13.7 정도 나왔었으니까 그걸 한참 하회하는 거예요. 13.7? 예. 네네네. 근데 지금은 실제 나온 건 12.7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미국은 설명드렸을 때 그러니까 미국은 플러스 뭐 0.3 근데 왜 뜨겁다 그러고 네. 여긴 12.7이라 그러는데 왜 별로 안 뜨겁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은 전망이 마이너스 0.2였는데 플러스 0.3이 나온 거고 여기는 전망이 13.7이었는데 지금 12.7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그 정도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5월에 산업 생산도 전년 동기 대비 3.5%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4월에 5.6%였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좀 월이 좀 지나면 중국 경기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4월에 5.6% 나왔는데 지금 5월에 이제 산업 생산이 3.5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5월에 도시 실업률이 5.2%가 나왔고 청년 실업률이 20.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네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가만히 둔다고 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이 1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겠다. 1조 위안이면 180조 원입니다. 그렇죠. 환율해보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부양책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고 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하려 그러는 게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환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자금 지원하는 용도가 많이 될 건데 네. 이 지방 정부에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인프라 건설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 쪽을 이제 보라고 신종호 센터장이 말씀하셨던 거고,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은 중국이 더 이상 빚을 저렇게 많이 낼 여력이 있는가라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인프라 충분히 많이 짓지 않았냐. 그러면 인프라를 짓는 동안은 반짝 괜찮을지 몰라도 네네. 다시 그 부채에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 경기 부양을 생각한다면 물론 그 전에 예. 정프로한테 자꾸 의견 묻지 마시고요. 별로 반응 안 좋으니까. 네. 그래요? 저는 일단, 되게 좋았는데. 예. 중국의 저런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지금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만약에 정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더 있다면 예. 5개, 6개 나올 거를 쪼개내지 말고 한 방에 시장에 충격을 줘야 한다. 충격을 주지 않고서는 저렇게 조금씩 내봐야 예. 저거는 다 그냥 흩어질 뿐이다. 그래서 난 중국이 저렇게 했으면 안 된다. 할 거면 한 방에 이자도 팍. 그러니까 4번, 5번 나눠야 할 거를 한 방에 팍.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의 어떤 뭐 현금 뭐 이런 것들도 그냥 한 방에 팍 해야 시장이 반응하고 그것이 바로 효과로 나타나지. 그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찔끔찔끔 내놓으면은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리는. 효과 없다니까. 부양책을 내놨을 때 효과가 있어야 이게 나중에 부양책 낼 거야라고 말만 해도 효과가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조심스러운 면이 물론 중국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럴 때는 아니다. 중국 경기 그렇게 쉽지 않다. 근데 이게 참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1조 위안 국채 발행 패키지 말고도 다주택자의 투자 제한을 폐기하는 제도도 검토 대상에 올랐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수 도시에서 그러니까 한 채를 초과하는 부동, 그러니까 1인 1주택만 허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를 허용하는 정책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 투기도 약간 좀 조장하겠다는 거죠, 지금?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너무 공급이 많아서 이제 한 3선 도시만 가더라도 집이 남는데 빈집도 많은데 그리고 지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투기적 수요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결국은 또 빚을 한번 또 내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그 신종호 센터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인프라 하면은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것들은 좀 좋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중기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하면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소식 전해지면서 그 중국 증시 대체로 올랐습니다. 한 표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추억의 중국 증시. 저도 좀 있었는데. 그래요? 중국에도 계셨었어요? 중국에 있었죠. 아니 제 주식 투자. 주식 투자. 투자한 게 핑안구 닥터. 그다음에 뭐 무슨 반도체 뭐 있었는데 세미 아니야. SMIC? SMIC? 네, 뭐 그런 거 있었고요. 네, 몇 개 있었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증시가 쭉 가다가 이런 뉴스 나왔을 때 뒤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잖아요. 뭐야, 많이 올랐네? 예, 그러니까 뭐 지수 자체로 보면 많이 오른 건 아닌데 특별한 기대 없다가 이제 뭔가 호재성, 그러니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은 저렇게 반응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시각이 좀 이런 정도 시각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특별한 조치 안 하면 점점 꺾이는 분위기고, 조치를 하면은 조치하는 거는 좀 먹자. 네네네. 근데 이게 뭐 중국의 어떤 그냥 산업도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는데 그 전에 이선엽 이사님이 중국의 전기차 회사 굉장히 많이 망한다고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 좀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 그 취재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소재 업체라든지 이게 중국과 거래를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그 정부가 워낙 강하게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하겠다는 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뭐 차가 안 팔려서라기보다 원래 보조금 받으러 들어왔던 애들이 보조금 안 준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주는 쪽으로 많이 옮겨간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그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신생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수소 연료전지? 네. 그쪽으로 보조금이 좀 나가는 모양이죠? 그쪽은 보조금 계속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엊그제까지 배터리 하시다는 분이 우리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 업체들한테 주문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저 사람 이전에 저거 했는데 뭐 배터리 소재 쪽 주문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수소 쪽 소재를 주문을 하지? 보면 이제 보조금을 따라야 이동했다. 넥소 수입해다가 잘 또 재조립해서 이렇게 또 해보는 거죠. 수입해다 재조립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게 그 현대차가 연료전지만 따로 만드는 공장을 중국에 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사면 됩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집에도 쓰고 발전용으로도 쓰고 차도 쓰고 이렇게 좀 그런 거 좀 한국 제품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수소는 충분히 있나 모르겠네요. 수소는 뭐 석탄으로도 만드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예.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는 점점 그 한가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길래 관련한 얘기 조금 준비를 그 했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예. 일단 어제는 거래 정지였고요. 거래 정지됐고 증권사 신용도 거의 다 막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용융자 매수 불가 명단에 증권사들이 대부분 5개 종목을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어저께 국회 정무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융감독원장이 갔었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가 그 해당 종목들 계속적으로 보고 있던 주식들이다. 그래가지고 하한가가 났을 때 이제 곧바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특이 동향 등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이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제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번에 그 관련된 분으로 보이는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의 자택을 바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출국 금지 조치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근데 이번에 좀 되게 특이했던 건데 네. 하한가가 났다고 바로 거래 정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은 안 그래요. 하긴 지난번에도 몇 번 하한가 두드려 맞고 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반대매매 뚝뚝뚝 떨어지고 나서 이게 정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금융당국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 있으면 조치를 하려고 그러고 있던 주식이다 보니까 바로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 감시 조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매매 거래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종의 저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뭔가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악재가 갑자기 터지면은 급락했을 때 서킷 브레이커 같은 거 걸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래 정지를 시킨다는 게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차분하게 좀 다시 생각해 보자. 혹은 그 정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나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가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거래 정지가 됐을 때 이게 무슨 일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서 거래를 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다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면 괜찮네라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이번 거를 두고서도 얘기는 좀 있어요. 이게 좀 신속하게 대응한 건 좋은데 한가 나올 때마다 그럼 거래 정지 시킬 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왜냐면 어찌 보면 이게 또 정상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대응한 거는 뭐 잘한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는 좀 이게 언제 정지를 시키는 건지를 좀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그냥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네. 그리고서 이 강기혁 씨가 이제 인터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좀 있는데 그분 지금 수술 중이라 통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네. 이분이 행동주의 쪽 하시는 분이라고 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행동주의를 하려 그러면은 표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의결권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모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주식 사서 의결권을 위탁을 해달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이제 의결권을 함께 모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뭐 이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 SG 문제, 그 라더견 문제가 생긴 다음에 거기서 좀 대출들이 다 중단이 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같이 하던 사람들이 그 뭐 반대 매매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더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바로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하던 물량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행동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 했냐, 작전을 하기 위해서 했냐라는 것도 이 투자 방식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이분이 행동주의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이 사람이 팔려 그러는데 같이 하던 사람이 팔려 그래요. 그럼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통정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 살게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주가를 그러니까 시세가 떨어져야 되는 걸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물량을 받아버린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시세를 조종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짜고 거래를 하게 되면 또 통정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시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통정 매매를 하게 되는 거는 내가 행동주의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금융감독원에서 이 거래 패턴들을 분석을 하면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좀 판단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 보고서 그 행동주의로 주식 사서 모아도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경영권 분쟁이 또 생기니까 그러면 또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러면 행동주의로 주가 올리는 거하고 작전으로 올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제 그 전문가들하고 했던 얘기는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작전은 최종적으로 이거를 주가를 올린 다음에 뭔가 이제 호재든지 뭐든지 아니면 거래량을 터뜨려 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켜서 이거 계속 가나 보다라고 해서 달라붙으면 거기다 던지고 나오는 성격이 있고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의결권을 모아서 그 경영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주주 제한을 하고 네. 여기서 뭐 자산 매각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아니면 신사업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위원 선임을 통해서 배임성 거래들에 대해서 막는다든지 그러면 기업 가치가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는 거. 그거는 행동주의다. 그러니까 그 이제 기업 가치가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죠. 구조를 바꿔놨으니까. 아니 근데 내가 행동주의 하려고 들어갔어. 예. 좀 열심히 한번 이 회사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 회사는 안 될 회사야. 이건 안 되겠어. 예. 근데 마침 그때 주가는 올랐어요. 예. 팔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러니까 행동주의가 네. 정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착각이거든요. 예. 이것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결론은. 그러다가 하다가 잘 안 돼서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면 뭐지? 라고 생각하게 그 되는 거죠. 주가 조작이야 아니면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그러니까 시세 관여를 하기 위한 조정을 한다거나 그 의도를 그걸 명확하게 할 수 있나? 시세 관여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이 거래가 시세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를 거래소에서 계속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어떤 취지로 했는지하고 또 다르게 그 불공정 거래 여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5개 종목 관련된 그 무슨 뭐 커뮤니티, 뭐 카페,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근데 요즘에 금감원에서 리딩방 엄청 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뒤져야죠 그거. 그러니까. 이런 불법 행위들 철저하게 잘 단속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상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갈 시간이네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